네, 안녕하세요. 방문각에서 피셋 언어논리 강의하고 있는 김현정입니다. 자, 제가 사실 오늘 이 수업은요, 그 정규 강의 중에서 최신 기출 마무리 특강의 일환으로 지금 모의고사를 전공 모의고사를 보고 그 중에서 주요 문제 네 문제를 가져와서 문제 풀이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동영상으로 유튜브로도 이게 이제 송출되니만큼 가급적이면은 저를 또 처음 뵙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문제를 좀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학생들이 열심히 지금 전국 모의고사 보고 있는데 어려울 거야. 그치? 우리 지금 한 5주, 6주 남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시험을 봐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시험 보고 나서 아마 결과가 좀 어렵게 출제를 했기 때문에 좀 점수가 생각보다 잘 안 나왔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지금 6주면 또 기출문제 잘 최종 마무리 해가지고 점수 또 레벨업 시킬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 봅시다라는 얘기 같이 드려보면서 오늘 이제 마무리 특강 어떻게 진행할 건지라는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2강이고요. 5월 30일이고 제가 이제 25년 7급을 4주차에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그냥 먼저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요 순서가 원래 커리큘럼 안하고는 좀 다르게 진행됐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려보고 24년 7급 모의는 오히려 이제 4강에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혹시 점수가 잘 안 나왔다라고 하는 제 수강생들 개별 면담 예약 필하셔가지고 한번 저랑 만나서 마무리 전략 다시 세우는 이런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 좀 잘 못 본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7월 초에 또 전국 모의고사 있으니까 더 어렵게 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도전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라고 얘기를 드려보면서 가급적이면은 그 OMR 제출들 좀 많이 하시고 시험장에 못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OMR 제출하시면은 성적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문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5번, 19번, 23번, 25번 정도 뒤 후반부의 문제도 그러면은 이제 난이도가 좀 올라갑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참거지, 강화약화, 추론 7번 문제들을 하나씩 이제 뽑아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려보고 여기 이제 11번, 12번, 17번, 22번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제가 강의를 하지 않겠지만 이 역시도 동영상으로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다가 송출할 예정입니다. 혹시 해설지가 좀 부족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보시면서 또 공부를 해보시고 그래도 또 나도 부족하다라고 한다면은 홈페이지에다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한번 문제를 풀이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보자마자 저는요, 매트리스구나 라고 하면서 행렬 문제임을 직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시문 마지막쯤에 가서는 네 가지 진술은 옳고 나머지 하나는 그르다라고 했으니까 혹시 양립 불가능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자, 동글뱅이들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러면 양립 불가능이 뭔가요? 라는 설명을 좀 살짝 드려보면은 전칙명제, 부정, 특칙명제, 그 다음에 특징 부정이라고 했을 때 오메가의 관계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립 불가능, 뭐가 서로가 불가능하지? 라고 한다면 참으로 불가능하지, 참으로 불가능하지, 참으로 불가능하지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또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연업명제에서 하나는 긍정인데 하나는 부정일 때 둘은 동시에 참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위에가 참이면 아래가 거짓일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가 참이면은 위에가 자 낫이 붙었으니까 거짓일 가능성이 있어서 동시에 또 참인 경우는 아니겠구나라고 하면서 조금 더 어려운 거 가볼까요? P면 Q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러면 또 뭐가 양립 불가능의 관계가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이거를 부정한
he and not q도 선언하고 연언도 양립 불가능이 가능하네? 가능합니다. 함축 법칙 타고 not p, o와 q라고 한다면 거기에 부정 붙은 p and 다 바꿔라 라고 하는 이 둘의 관계도 양립 불가능이겠죠? 라고 얘기를 드려보면서 그러면 이 셋 중에서 지금 어떤 게 응용이 됐는지 한 가지 그른 거 자, 거짓을 찾는 것도 이 문제에서는 살짝 주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양립 불가능에 관한 자, 설명을 한번 해드려 봤고요. 다음 글의 내용이 반드시 참이다 라고 해서 발문에서는 그다 이제 새로운 정보는 없습니다. 다만 변수가 지금 교재에 대한 하나의 변수 각각 한 권씩 서점에서 구입한다 라고 하는 내용과 가불병정무라고 하는 이런 서점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저보고 가르치라고 이렇게 또 치열업 해주시네요. 네 서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다른 서점은 없고 한 곳에서 각 한 권의 교재만을 구입한다 라고 한다면 자 변수가 두 개입니다. 매트릭스로 갑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상자 헌이라는 교재를 어디서 사요? 가불병정무라는 서점에서 사는데 자, 네 권의 책을 한 서점에서 산다라고 한다면 한 서점에서는 X가 나와야겠네. 아무것도 구입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있어야겠네. 추론은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이외 다른 서점 없고 한 곳에서 한 권씩 교재를 산다라고 했으니까 이때 제가 잘 쓰는 도식 있죠? 한 권이 5가 됐으면 여기서 갑서점에서 샀으면 다른 데서는 안 사겠죠. 똑같은 책 또 살 필요 없죠. 그리고 갑서점에서는 다른 책은 구입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방팔방 지워지는 도식도 제가 쓰는 도식입니다. 라는 걸 소개하면서 한번 자 그래도 매트릭스에서 정보가 많은 거죠. 라고 얘기를 드려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동글배기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중요한 거 양립 불가능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걸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죠. 그랬을 때 자 연언에서 먼저 좀 찾아주시면은 편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연언하면서 뭐가 지금 충돌해서 동시에 참이 안 되는지 라고 하는 걸 찾아보니까 end에서 첫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비교를 해봤더니 첫 번째, 네 번째에서 충돌을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이요? 헌법교재는 정서점에서 구입한다더니만 네 번째에서는 구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정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에서는 뭐가 나온다? 거짓이 나옵니다. 라고 해놓고 그렇다면 하나가 지금 거짓이 이 둘 중에 하나에서 나오니까 나머지들의 진리값은 어떻게 돼요? 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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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참인 동글뱅이 2, 3, 5번에서 추론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글뱅이 두 번째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를 다 추리하고 나서는 1번과 4번은 경우의 수를 나누는 것으로 자, 풀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 한번 보시고요. 두 번째 가봅시다. 언어 논리를 갑에서 구입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어떤 교재도 무서점에서는 쫙 X입니다. 가언명제로 아니야 안 살 거야 라고 하는 가언명제가 이런 그림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게 무조건 참입니다. 그러면 그냥 O, XXX가 아니고 T, T, FT, FF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걸 확인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헌법교재를 정해서 구입하지 않거나 자료 해석을 병해서 구입한다라고 하면서 여기는 뭐가 돼요? 오화명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자 선언이 하나 또 매트릭스에 쾅 찍히네요. 둘 다 T일 수도 있고 하나만 T일 수도 있고 이런 걸로 지금 추상적으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동글뱅이는 어떻게 되고 있냐?
언어 논리는 언어 논리는 값에서 구입하고, 이건 and니까요. 양쪽 다 내용자들이 참입니다. 예, 참이구나 라고 하는 순간 정건, 긍정 타고 가서 무는 싹 지워지는 것으로 끝나게 되죠. 추리가. 아이고 상쾌하다 라고 해놓고, 상황 판단은 을에서 구입합니다. 상황 판단은 을에서 구입한다고요 라고 이렇게 두 개가 확정이 되네요. 확정이 되고 나니까 더 추론할까 아니면 살짝 추론한 거에서 답을 한번 되는지 볼까라고 했을 때 답은 끝났어요. 언어 논리는 값서점에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반드시 거짓이고요. 상한 판단 지금 교재가 결정이 됐는데 을에서 구입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2번이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어려운 문제인 줄 알았더니만 풀고 나니까 쉽네라는 문제로 이렇게 자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요. 모든 경우의 수를 만약에 다 찾는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이제 찾으시면 되겠느냐? 이거 참일 때 이거 F, 이거 거짓일 양립 불가능해서 가야죠. 이거 참일 때 얘 F라고 하는 경우 하나 찾으시면 되겠고요. 얘 거짓일 때 얘 T라고 하는 경우의 수로도 또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풀어보시면 자 여기에서 재미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답에서는 필요 없기 때문에 저도 너희들 나보다 잘하는 학생들도 많잖아. 요번에 거의 지금 면접 보는 국회직 8급 있더만. 잘했어요. 그냥 공개적으로 한번 이렇게 또 칭찬을 드려보면서 살짝 제게도 칭찬을 한번 드려봅니다. 왜요? 그런 학생이 내 수업을 들었다. 영광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19번 또 한번 가보도록 하죠. 라고 한다면 19번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문제가요. 일단 겉으로만 딱 보면은 적절한 거 찾는 거면서 동그라미 기억, 동그라미 니은, 동그라미 기억, 동그라미 니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기억, 동그라미 니은을 먼저 살짝 1단계에서 봐주시는 건 좋아요. 그랬을 때 자 비교급으로 나왔네요. SA가 감도 좋고 지금 무슨 말이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잘 몰라요. 하지만 자 비교급으로 주면서 하나는 SA가 더 좋고 같네. SB가 뭐가 같고 선택도는 좋네 라고 했을 때 선택도 부분에 한해서는 또 의견이 진술이 갈리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갈리고 있다라는 것도 봐주시면 좋습니다. 다시요. 기억, 니은에 대한 평가를 강화 약화로 할 건데 기억과 니은 보시면서 뭐가 차이지? 뭐가 이렇게 지금 다르지? 라고 하는 거를 빨리 한 세 문장 읽으면서 파악하시면 좋고요. 결국에 가서는 감흥도 하고 선택도 하고 선형성이 무슨 내용인지를 찾아내는 거고 그것에 대한 관계 강화 약화를 찾아내는 문제다라고는 분석하면서 제가 여기다 왜 동그라미를 크게 그려놨을까요? 라고 한다면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숨겨져 있어요 라고 하는 건데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핵심은 감흥도 선택도 선형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자 2단락에 어디 있느냐라고 한다면 첫째 감흥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선형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셋째 선택도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반드시 이해를 하되 그 나머지들은 이제 좀 흘러가면서 중요한 얘기가 나왔을 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분석을 또 한번 해드려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분석을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왜 핫한 문제냐라고 한다면 이 기억, 니은, 디귿은 새로운 진술 부분들로 이렇게 들어가 주는 내용이 있으면서 기억만 판단해, 니은만 판단해, 기억, 니은 둘 다 판단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세 개를 이해하고 새로운 진술 놓고 기억 판단하고 기억 판단한 뒤에 또 새로운 진술 보고 니은 판단하고 라고 하는 분해 전략도 좀 필요합니다. 읽을 때 제가 어떻게 푸는지 한번 풀이할 때 그것도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볼게요. 센서요. 요새 센서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한탄 문제다라고 하는 거고 센서는 뭐 감응해서 수치로 보여주는 거예요. 출력값을 보여주는 거죠. 인간도 이런 센서가 있는데 수치로 나타내느냐? 저처럼 지금 더우면 얼굴이 빨개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다만 기계에는 입력값이 있을 때 자, 출력값으로 이렇게 되는 차이가 있구나라는 정도. 아주 평이한 정의 일단락에서 주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감응도 보죠. 감조. 동그라미 기억하고만 관련된 겁니다. 얘는 뭐냐라고 했더니 입력값에 대해서 출력값이 나타나는데 출력값이 가능한 요거는 관용어죠. 입력값의 최대값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 지금 빛의 밝기를 막 내가 뭔가 센서 가지고 측정하려고 해요. 아주 밝은 거를 다 측정해 낸다면 아주 밝은 거, 최대값이 큰 거, 그럴수록 감응도는 어떻다?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센서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선형성은요. 뭐가 선인데? 라고 한다면 출력값의 변화가 입력값에 대한 자 독립변인으로 들어갔다는 거고요. 종속변인으로 나왔다는 건데 직선에 가까워. 비례, 반비례 뭐 이런 거 반비례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럴 때 선형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면서 동그라미 니은과 관련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선택도는요. 기네요. 선택도는 게다가 또 두 개 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개념이다. 이해 꼭 하시고 이해 만약 못했어요. 나 이거는 정말 금지초문인데 라고 한다면 시험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푸는 거 저는 이제 비추라고 하면서 그런 거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측정하고자 하는 입력값에만 반응한다라고 했을 때 나는 이것만 측정하고 싶은 센서야. 다른 거 묻지 마.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더 볼까요? 다른 변수들이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음주 측정 센서예요. 라고 한다면 뭐에 대해서? 알코올에 대해서만 어떻게 해요? 반응해줘야 된다라는 의미겠죠. 선택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고 회사가 두 개 있는데 센서를 각자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라는 얘기로 그 다음 내용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끝나고 기억 한번 보시죠. 어떤 내용인가 라고 했는데 음주자 샘플이 이만큼 공기로 날숨 후 하고 부는 거죠. 이런 샘플이 있는데 이것과 A1에서 이 A1에서 뭐를 좀 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약간 빼요. 빼고 나서 그만큼은 또 뭘로 채워요? 라고 한다면 메탄인가요? 하여튼 메테인을 또 집어여요. 그러면 전체 양은 변하지 않았고 에탄올, 알코올 이런 것도 변하지 않았으니까 똑같은 이런 정도의 알코올이 있다라고 하는 공기입니다. 다만 전체로 봤을 때 이쪽에는 메탄이 좀 많고 CO2가 좀 적은 상태겠죠. 그래서 요 둘을 측정을 이제 센서를 갖다 냈고 측정을 했더니 어머 같은 결과가 나오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순간 이제 판단하셔야 돼요. 뭘까요? 입력값의 최대치일까요? 아니면 선으로 나타내는 걸까요? 아니면은 뭔가 같아져야 돼. 입력값 요런 선택도의 얘기인가요? 라고 한다면 자, 들려요? 선택도죠. 그래서 선택도가 같다라고 하는 자, 선택도가 같다라고 한다면 기억, 동그라미 기억만 오셔서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약화하지는 않죠. 딱 들어맞죠. 오히려 강화라고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은 상태에서 그 다음 이제 문제를 또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니은은 뭐냐라고 했더니 살짝 찰칵했더니 여기까지는 같은 구성이고요. 같은 결과. 여기까지도 같은 구성이고요. 여긴 동글반이고요. 여긴 동글반이 니은입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결과, 선택도가 같은 결과가 나왔을 때 동글뱅이 니은을 판단해봐라 라고 하는 게 보기 니은이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SB가 선택도가 더 낫네 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동그라미 니은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니은은 약화되죠. 뭐가 더 좋아? 같은데 라고 하면서 A회사의 센서가 울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19번 디귿이 결국에 가서는 이제 마지막 판가름을 해야겠네요. 두 개 다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요번에는 어떻게 바뀌었느냐라고 한다면 요번에도 똑같이 A1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요, 요번에는 뭘 집어넣느냐? 이산화탄소를 똑같이 요만큼 빼놓고 뭘 집어넣느냐? 에탄올을 넣었어요. 에탄올. 에탄올은 뭡니까? 술이에요? 아니에요? 술입니다. 그래서 술을 넣었으면은 음주자의 날숨에는 자, 에탄올 더 많네 라고 하는 식으로 정상적인 센서라면은 이런 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다른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은 동그라미 기억 같다고 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결과가 나왔으니까 뭔가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틀리고 같지는 않네 라고 했으니까 약화되는 것까지는 맞아요. 하지만 동그라미 니은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동그라미 니은은 누가 좋아야 돼? SB가 자 뭔가 센서가 좀 올라갔네 라는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이 다른이 SB가 올라갔는지 SA가 올라갔는지 판단할 수 있다, 판단 불가. 판단할 수 없다. SA가 뭐 안 좋거나 더 좋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이게 없는 순간은 자 판단은 아니고 둘 중에 하나가 더 좋았겠지 라는 식으로만 추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이 반드시 SB가 더 좋은지는 판단 못하죠. 강화될 수는 없겠습니다 라고 지워지고 답은 3번이라고 이렇게 풀이를 해주시면 되겠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 두 문제. 제가 이 문제를 좀 내면서는 뭐냐면 이 센서에 대한 문제가 최근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센서에 대한 개념도 조금 설명해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밑줄을 자, 동그라미 기억, 동그라미 니은 이런 식으로 아래에 배치를 해놓고 같은 개념이 이렇게 나오면서 한 번 보고 두 번 읽지 않게끔 하고 판단하게끔 하는 그래서 시간을 좀 절약하게 속도도 공략할 수 있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들을 꼭 드려보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23번의 문제는 뭐냐라고 한다면 다음 글의 실험 결과 실험 결과 나오면 우리 그냥 번뜩이면서 나와야 되는 자 팁 같은 이거 아닙니다. 그런 이론들 있어야겠죠 라고 한다면 제가 수업 시간에 기본 이론으로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비연역적 추론에는 연역적은 논리 TF 논증 그거를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귀한 사람이 귀가한 상태로 집에 있다라고 했을 때 인과 추론 종류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선생님 무슨 얘기하나 이러시는 분들 있겠네요. 자,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인과 추론일 때는 공통점이 뭔지 차이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풀이해내는 게 좋고 공통점에서 공통의 결과가 나왔으면 아이고 그게 원인인가 보다 독립변수인가 보다 아니면 차이 있는 결과가 나왔는데 차이 있는 원인에서 나왔겠지 라고 하는 식으로 자 실험근 대조근을 대조해 가면서 풀이를 하시는 거다라는 식으로 간략하게만 이론 설명을 드려보면서 결국은 실험과 실험 결과가 이렇게 두 개의 내용으로 나왔을 때 뭘 하시라?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게 제 설명 1차를 한번 그냥 기본적으로 실험에 대한 얘기를 드려보고요. 두 번째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또 뭘까요? 라고 한다면 표 있을 때요. 표를 탁 직감하시면서 찰칵 하셔야 된다는데 이 표는요. 다른 표와 다르게 표가 지금
한 제시문에서 2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25년도 3월에 오북공채에서 신유형의 표로 지금 나온 건데 그걸 제가 한번 그때 공부 잘했니? 라고 하면서 확인하고 싶어서 가져왔단 말이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넘어서는 모의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는 기출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가져왔다. 이 문제 틀렸으면 나 울 거야 라고 이렇게 살짝 얘기도 드려보면서 이 표는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읽어낼 때 자, 미리 분석부터 좀 가볼게요. 억제 여부에 대한 동글뱅이 X 누구랑 비슷하게 표를 이렇게 쓰시네 라고 하는 거. 자 암시하면서 또 그 다음에 제목 질병 치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표가 또 나왔네 라고 하면서 이 제목이 지금 다르다. 줄이 하나가 더 늘었다 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분석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차이점은 알겠어. 제목 다르네. 차이점. 한 줄이 더 붙었네. 다르다. 그런데 무엇과 연결이 되는 거냐라고 한다면 일단락에 사이토카인 뭐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질병 치료라고 하는 부분 일단락에 또 나와 있으면서 이 둘을 자 시간의 흐름으로 여기는 지금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 시간의 흐름과 표들을 연결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고 나서 표 안에 바뀐 게 있는데 그거를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눈운동 해봐라 라고 하는 거고 결론적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라고 한다면 줄이 붙은 것도 있지만 칸에서 뭐에서 뭐로 앞에서는 지금 X였다가 뒤에서는 O로 변했다라고 하는 걸 놓치면 이 표는 자, 해석할 수가 없다. 요 둘을 잘 해석해야 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려보고 하여튼간 출제위원님들이 기발하셔. 야, 그러면서 이제 저는 또 해설에 충실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원인 결과 이 얘기인데 1번에서 5번을 싹 보니까 이건 또 어떻게 결정이 되어 있다? 비슷한 내용들이 뿅 이렇게 나오네. 그럼 뭐가 다르지? 라고 한다면 여기는 앞에 내용에서는 사이토카인 뭐 이러면서 P1이 필요하고 뒤에서는 3, 4번에서는 P2가 필요하고 5번에서는 모두 필요하지 않고 이런 거 답되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뒷부분도 보면은요, 염증세포 얘기, 염증세포, 여기는 염증세포 여기에 관련이 되면서 뭐가 필요하냐? P1이야, P2야, P1이야, P2냐. 이런 식으로 자, 예쁘게 정리 선택지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다 나왔어요. 앞부분의 내용에서는요, 표 2라고 관련돼서 해석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걸 P1이야, P2야? 라고 하는 거를 묻는 거고요.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왜? P1냐, P2냐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뒷부분에 염증세포 활성화라고 하는 거는 염증이 먼저 돼서 질병 치료하고 관련된 거니까 염증에 의해서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 P1이 왜 바뀌었을까라고 하는 거를 표하고 내용하고 연결시키면서 해석하고 추론해내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 읽을 거라기보다는 여기 필요한 선택지를 풀 수 있는 만큼 빨리 보는 게 중요하겠죠. 라고 얘기를 드려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단락부터 한번 자, 문제를 풀겠다. 여기가 핵심은 아니지만 이쪽 표가 핵심이지만 그래도 내용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라는 차원에서 문제 한번 풀어보죠. 스테로이드가 있는데요. 자, 스테로이드를 많이 남용하면 안 되지만, 뭔가 이런 화물이에요. 그런데 이 스테로이드가요, 발음도 잘 안 돼. 사이토카인, 하여튼간, 이런 것들을 억제하고요. 얘는 또 그 다음에 뭐를 하느냐? 억제는 다시, 자유 라디칼이 뭐야? 억제한 후에 염증세포, 이거를 활성화시키지 않고 몸에 좋게 하는 거네. 세포 염증 없애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 또 타고 가서 질병 치료에 기여한다. 라면서 시간 순으로 뭔가 내용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에 질병을 치료하는 거네요.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메커니즘 알고 싶어. 의학자입니다. 단백질, P1, 프로테인 1, 프로테인 2, 가설을 세우는데 가설입니다. 이론 아니고요.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자, 뭐를 싹 없앴느냐? 스테로이드 한번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걸 싹 없애보자 라고 하는
GM을 자, 일부러 한번 만들고 이게 이제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MO는 어디 있어? 라고 하면 지금 M 여기 있고요. M 여기 있습니다. P1을 만드는 자, 유전자를 활성화 지금 여기 P1이 많겠구나. M1 마우스 1 그다음에 P2 마우스 2 이렇게 이제 조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이점이 보이셔야 돼요. 스테로이드가 없고 P1, P2를 더 플러스 시킨 거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했습니다. 뭘 했나요? 라고 한다면 이 세 G입니다. G들에게 S1 여기는 식염수고요. S2는 뭐예요? 식염수하고 스테로이드 이거 하나가 더 추가됐네요. 스테로이드 없다 해놓고 스테로이드를 넣었을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차이점입니다. 그랬더니만 M하고 M2는 오케이 뭔가 억제가 됐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실험 1에서 요 내용을 한번 자 연결을 시켰어요. 이건 식염수, 스테로이드, 이거는 P1 더 넣고 P2 더 넣고. 네, 그래서 표가 딱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왜 M2에서는 없다가 만들어졌지? 왜 없다가 만들어졌지? 인데 두 개가 다 동등하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둘 다 없어. 이거는 P1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중요성이 떨어지겠죠. P1과 P2만을 판단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얘가 중요해요? 아니면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P2가 있고 나니까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둘을 비교를 하셔야겠죠. 라고 얘기가 추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은 일단 자 지우고 보류하고 이렇게 되고요. 염증 세포하고 그러면 질병 치료하고는 무슨 관계야? 라고 한다면 이지선 다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P1이야 P2야 라고 하는 것만 집중하게 보되 표 지금 달라진 부분 그 부분을 보면서 한번 보시면은요. 염증 세포를 활성화를 저해했더니 기여했다라고 해서 지금 질병 치료 해피하게 다 치료가 된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원래는 M1에서는 사이토카인 생성이 억제 안 돼서 얘는 질병 못할 줄 알았더니만 얘는 지금 결국에 가서는 질병 치료로 바뀌더라고요. M1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고 한다면 얘는 왜 그랬을까요? 원인이 여기서 지금 딱 하나밖에 안 줬어요. P1 때문에 그러했겠지라고 추론하시는 게 맞지 않겠어요? 설마 없애서 P2 때문에 관계없는 이건 아니겠죠. 그래서 P1이 필요하다. 염증세포에 그래서 활성화가 저해됐더니 결국에 가서는 중간에 이렇게 타고 가면서 질병 치료됐더라. 중간에 타고 가면서. 그래서 원인, 결과 이렇게 가다가 뭐 단백질 같은 거를 약 같은 게 되겠죠. 백신 같은 게 되겠죠. 들어가면서 중간을 타고 가면서 질병 치료까지 가는 요런 논리 구조를 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아울러서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 자, 다시 한번 띄워드리면은 5급 공채 25년 3월 그 문제를 조금 쉽게 냈습니다. 요거 표 뭐가 차이 있는지 보셔야 되고요. 시간에 어떤 관계로 들어가고 있는지 분석 철저히 하고 7급 대비 꼭 강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은요. 7급 법령이고요. 5급 공채분들이 제일 난해하게 생각하는 문제 중에 이 7급 법령 이슈, 쟁점 문제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 분해해서 읽어라 맨날 그 얘기를 합니다. 분해가 도대체 뭡니까? 저의 제 수업 혹시 유튜브로 보기 때문에 모르신 분들 한번 얘기를 드리면 쟁점 1입니다. 그러면 쟁점 1하고만 관련돼서 있는 건데 읽고 푸셔요 라는 얘기고요. 쟁점 2와 관련되면은 쟁점 2 읽고 푸세요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추상성이 높게 각각 을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든 이거는 둘 다 해당해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만 해당해도 될까요?
둘 다 해당하는 식으로 풀이가 되면서 어떤 걸 읽었든지 간에 그냥 같이 걷어 달려서 틀린지 맞는지 여부들을 확인해보고 맞았다고 한다면 나머지도 또 맞는지 여부들을 보시면서 푸는 건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진짜 저를 욕할 수도 있지만 기출과 다르게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제가 이렇게 바꿔봤어요. 여러분들 어땠을까? 제가 뭐 궁금합니다. 저는 좀 사악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보자면 문제 발문에 적절한 거 찾는 거냐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거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자, 누차, 제차, 삼차 이렇게 강조하면서 시험장에 꼭 기억하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요. 얘는 뭐냐 분석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기억 새로운 진술이 이렇게 들어간다면 갑이 오라 이거는 이제 판단해보라 라고 하는 거고 또 새로운 진술 이렇게 들어갔을 때 판단해봐라 라고 하는 거네요. 그냥 그 다음에 갑과 을은 개정에 찬성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논쟁을 하다가 둘 다 찬성하네. 둘 중에 한 명은 내용을 자기 의견을 바꾸는 겁니다. 설득당했어 이런 거죠. 누가 설득당했는지 요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면 그래?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분석은 끝냈고 첫 번째 단락부터 한번 보죠. 법규가 있는데요. 이 형법은 뭐냐? 법령행위 업무행위면 벌하지 않아. 사회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 이런 것들은 벌 안 할게. 자, 법령에 의한 거네. 여러분들 공무원들 법에 의해서 행위하잖아요. 벌 안 할게. 당신들하고 관련 있는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업무로 인한 거야. 의사 업무, 군인 업무 이런 것들로 예를 들어왔어요. 라고 하는 것들은 벌하지 않는다. 굉장히 관대한 처분이죠. 라고 했더니 우리 방문각의 피국학계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아니한다를 아니할 수 있다로 개정하자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걸 가지고 이 현행조항을 바꾸는 개정하는 거 가지고 갑과 을이 논쟁합니다. 이랬을 때 갑 하나 잡고 을은 좀 덜 잡고 이해를 하시면서 문제 푸시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계속 가봅시다. 아니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바꾼다면은요. 이거 뭐냐? 아니한다 이러면 벌 안 하는 거잖아요. 아니할 수 있다면 벌 할 수도 있을까요? 벌 아예 안 한다는 걸까요? 벌 할 수도 있어. 아니할 수 있다는 게 결국에 가서는 구체적으로 따지면 벌을 줄 수도 있어로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벌 안 준다가 싫어. 개정하자. 됐죠? 요 내용 추상성 높아도 이해 꼭 하셔야겠습니다. 라고 벌 주는 게 가능하게끔 놓고 개정 문구를 가지고 논쟁합니다. 이슈 1. 뭐라 했느냐? 갑은요. 갑을 놓고서는 자,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을은 좀 덜 읽으면서 그랬구나 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 하나만 딱 잡고 풀으면 나머지는 그 부정이라고 이렇게 푸시면 되기 때문에 네거티브하게 푼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갑 봅시다. 보호할 게 높은 그냥 법적 이익인데 뭐래요? 위한 업무 행위를 저질러도 업무긴 해요. 업무인데 해는 있어요 라고 하는 이런 거 해도 지금은 처벌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벌하지 아니한다 했으니까 안 받아. 그러니까 뭐 개정하자라고 갑은 한다고요. 개정. 그렇다고 한다면 갑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바꾸면 벌할 수 있다. 벌하는 게 불가능하다. 벌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바꾸자가 갑이고 나머지는 을이겠지라고 놓고 기억으로 가시면 그래 블라블라블라. 자, 새로운 진술 들어간다고. 전투 비행사야.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의 폭격을 해서 살상을 저질렀는데 자, 전쟁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업무 얘기잖아. 그러니까 처벌 안 받았거든. 근데 관대하네. 너무 처벌 근거 처벌하자라고 가고 있습니다. 처벌해야지. 관대하네 라고 얘기하네요. 누구랑 같아요? 갑이랑 같죠. 새로운 진술 나오면 갑에게 오라라고 손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을은 그르다라고 하는 건 그냥 네거티브하게 푸시고
맞아요,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놓고 이렇게 지워야 될까요? 아니면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기억이 들어간 걸 지우셔야 될까요? 기억이 들어간 걸 지우셔야 된다고요. 니은 안 풀고 디귿은 안 풀고 니은으로 끝. 그러면 이제 디귿 읽었다 내가. 그러면 뭔가 남들보다 시간 좀 많이 썼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자, 니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은요, 이슈 2번은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갑이 이제 또 먼저 나오죠. 계정 문구는 해야 해 라고 하는 거는 일반인이면 다 받아들여. 일반인의 근거를 두면서 아이고 아주 그냥 추상성이 높게 일반인들이 다 좋아해. 그러니까 우리 하는 거 가능한 걸로 개정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을은요, 그냥 눈으로 네거티브하게 이제 소극적으로 읽는데, 아이고, 법관이 잘하고 있는데 뭘 개정을 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법관의, 일반인과 법관에 대해서 충돌하는 내용입니다. 라고 해놓고, 가봅시다. 여기 보면은요, 의사가요, 수술을 했는데, 위암 수술을 하다가 생식기관에 또 문이 어이구, 불행하신 환자분이십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일단 개복했으니까, 마취했으니까, 그냥 생식기를 제거했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판례예요. 고의가 없는 업무행위다 라고 하면서 처벌은 안 됐어요. 의사?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암세포 떼어낼. 근데 막 이제 환자가 깨어나고 나니까 막 난리가 났을 수 있겠죠. 그래서 소송이 있었을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추가 쓸데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이런 처벌되지 않았는데 일반인들이 뭐래요? 법조문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진술 들어가면은 개정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개정해야겠죠. 한다라고 하면 누가 옳아요? 갑이 옳겠죠. 그리고 법관 얘기도 살짝 했어요. 법관 문제인데 이러면서 완전히 을을 또 한번 디스를 해줍니다. 그러다 맞아요. 맞으면 이걸로 답이요? 아니면 지우시고 이걸로 봐요. 지우시고 2번으로 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제가요, 여기까지 이제 했는데 더 길게 수업을 하고 싶기는 하지만 나 이제 너희들 OMR 이거 받으러 니네들 결과 채점 좀 하려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조금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로 끝으로 장난스럽게 그 다음에 시험 보느라 너무 수고 많았고 대신에 혹시라도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험장에 피셋 공부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회차 7월 초에 있을 전국 모의고사 혹시 보시고 싶은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또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적에 만족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만족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텐데 그거는 제 목적이 그러했다라고 얘기를 드려보면서 역정 가능합니다. 도약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6주 또 저랑 최신기출 마무리 특강 7급에서 핵심적인 문제들 좀 선별해서 가져와서 마지막에 배포하고 중요 문제들 풀이를 할 테니까 시간 여력이 닿으시면은 그 수업 때 또 뵙도록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분들 시간이 없으시면 나중에 좀 참고해서 자기의 그런 오답 노트랑 비교를 하면서 옛날에 틀렸던 게 또 틀렸나라고 하는 거 확인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점수 안 좋으면 저한테 면담도 신청하시면서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우리 모두 다 올 패스 가능하도록 이렇게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